네, 좋습니다. 마침 방금 질문이 와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강좌는 대면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오는 분들은 확진된 이유로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게 원칙이겠고요. 뭐 코로나 확진 같은 사유가 아니시라면은 대면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면 수업에 참여하셨든 안 하셨든 OCW 강의는 항상 올라오니까요. 뭐 그 나중에 올라오는 그 사후 강의는 뭐 이 강좌를 듣는 분이든 안 듣는 분이든 뭐 편하게 수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11월 9일 오늘 준비된 10주차 2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랙보드랑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공지해 드렸던 대로 월요일 수업의 경우 영상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을 대부분 시청을 하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저희 월수에 걸쳐서 판다스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의 실제라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핵심적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판다스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10분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 보고 있고요. 또 월요일이 영상으로 대체가 됐으니까 앞부분 가볍게 복습하고 오늘 내용을 나가보도록 하죠. 저희 먼저 데이터 과학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회 제반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 데이터에 기반해서 해결한다. 그게 바로 곧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을 위해서는 컴퓨터, 또 수학, 도메인 역량 이 모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또 데이터를 단순히 분석하는 걸 넘어서서 수집하고 처리하고 또 시각화하는 것까지 모두 포괄한다. 되게 넓은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 과학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세 종류의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을 대표격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 수업에서 다루는 판다스가 첫 번째였죠. 이 판다스라는 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체적 구조를 이용하겠습니다. 각각의 행들이 있고 또 열들이 존재할 때 뭐 행들을 제거하고 뭐 행과 열을 바탕으로 자료를 제어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데이터 프레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치 엑셀 같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엑셀을 다루는 게 곧 판다스나 진배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임포트 판다스를 이용해서 불러오지만 이게 길기 때문에 보통 PD로 줄인다. 줄이기 위해서는 as 구문을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넘파이의 경우에는 숫자, 특히 뭐 행렬이나 다차원 배열 등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지만 저희는 기초 프로그래밍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매프론립의 경우에는 자료가 주어져 있을 때 꿰어야 보배, 다시 말해서 시각화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일컫겠고요. 이 매프론립은 저희가 조만간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판다스 그리고 그걸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다 끝났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무작위 난수, 랜드 인트를 뽑기 위해 랜덤에서 기능을 가져오는 것처럼 임포트를 했다 그러면 족보를 밝히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 족보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점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점은 의의 의미로도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죠. 랜덤의 랜드인트 가져와.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구글 콜앱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만지다 보니까 외부 파일을 업로드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그때는 항상 이 서류철 버튼을 누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여러분 메일에 첨부 파일 보내듯이 드래그 앤 드롭을 하거나 업로드 버튼을 누르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판다스의 시작은 바로 외부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일이었습니다. 외부 데이터셋이 엑셀 형태의 파일이라면 리드 엑셀, CSV 형태의 파일이라면 리드 CSV다 말씀을 드렸고요. 엔진 파이썬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한글 깨짐을 막기 위한 도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이 파일 구조를 좀 확인을 하고 불러와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열들 다 있고 행들 다 있습니다.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 데이터를 불러온다라고 치면 번호가 0, 1, 2, 3, 4 완벽하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인덱스로 재탕할 수가 있다고요. 판다스에서 이 친구를 불러올 때 억지로 인덱스를 또 하나하나 떼서 붙이지 말고 그냥 얘를 인덱스로 활용하자고요. 그러기 위해선 인덱스 콜이라는 명령어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내가 0번째 컬럼이 있는데 그 컬럼을 인덱스로 재탕해라 라는 게 바로 진하게 처리된 이 구문이 되겠습니다. 엑서사이즈 1을 풀어봤죠. 파일을 받아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불러오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셋 말고 내가 직접 내 힘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려고 한다. 여기 정도까지 보다가 영상이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내가 직접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딕셔너리. 우리 중간고사 범위가 생각이 나죠. 딕셔너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될 텐데 딕셔너리라는 건 결국 키와 밸류 이 두 가지가 쌍쌍바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활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겠다라는 건 곧 뭐냐면 키랑 밸류를 적절히 할당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라는 의미거든. 그러면 키엔 뭐가 들어가고 밸류엔 뭐가 들어갈까 하니 10명이 중요하니까 컬럼 네임이 중요하니까 10명을 키로 그 10명에 해당하는 실제 값들을 밸류로 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코드가 나왔다라는 거지요. 오른쪽과 같이 dfdict 이름은 이름들, dfdict GPA는 GPA들. 이와 같이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 대 묶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했던 건 dfdict는 어디까지나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다. 그래서 이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pd.dataFrame을 반드시 채택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구문 불러와. 기초 자료는 있으니까.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수가 있었고 난 딕셔너리가 싫다. 그러면 리스트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방향이 거꾸로다. 우리가 열들을 가지고 딕셔너리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다면 이번엔 행들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김고려 4.0 정보대 한 행, 최하남 3.9 공과대 한 행으로 리스트에 계속해서 세부 리스트를 추가함으로써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겠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각각이 뭔지를 모릅니다. 얘가 이름이야 뭐야. 그래서 이 컬럼들이 의미하는 바를 컬럼즈로 밝혀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던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원하는 값을 추출하는 경우를 한번 상정해 봅시다. 김고려부터 자유전공학부까지 이 9개의 값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많고 많은 정보 중에 보통 원하는 정보만 뽑고 싶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김고려 4.0, 박정보 4.2와 같이. 얘는 지금 어떤 정보만 뽑는 거야? 0행, 2행만 뽑는 거고 이름, GPA, 열만 뽑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위치를 딱 정해서 너만 뽑을래? 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할 수가 있는데 LOC를 채택할 수도 있고 IELOC를 채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이름이 뭔가 비스무리해 보입니다. 약간 느낌이 이게 결국 위치를 기반으로 어느 곳을 뽑느냐를 기반으로 값을 고르는 건데 위치하면 로케이션이니까 LOC가 로케이션인가? 그러면 또 ILOC는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I는 인티저의 I, 숫자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OC의 경우 위치 기반 값 선택이에요. 근데 그 위치가 말 그대로 명칭입니다. 명칭 그 자체라면 ILOC는 위치 기반 선택인 건 똑같은데 명칭 대신 숫자로 값을 고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값을 고르는지는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빠르겠죠. 메모장을 한번 띄워볼까요? 자, 위와 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DF라고 합시다. 이 위에 김고려 자유전공학부 이 3x3 데이터 프레임을 DF라고 했을 때 이 DF에서 왼쪽과 같이 데이터를 쏙 뽑아오고 싶다고요. 그럼 나는 뭐 해주면 돼? DF 너에 대해서 내가 추출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대상점 액션 기억나시죠? DF에 대해서 추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추출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행들도 뽑아야 되고요. 열들도 뽑아야 됩니다. 근데 행들이 어딨어? 몇 행 뽑는 게 핵심이야. 0행과 2행 뽑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열들 나와 라고 하는데 열 어디 있어요? 이름 GPA 소속 중에서 이름 GPA만 뽑고 싶은 거잖아. 이게 끝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DF LOC의 문법은 이게 전부입니다. 어디서 뽑을 거냐를 먼저 얘기하고 어느 행들을 뽑을 거냐, 어느 열들을 뽑을 거냐를 순서대로 얘기해주면 됩니다. 근데 대괄호는 왜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죠? df LOC는 행들, 콤마, 열들의 형태의 문법을 가진다고.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파이썬한테 넘겨주잖아. 우리는 고등하고 똑똑한 인간이니까 여기까지가 행들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파이썬에 투입시키면 어디까지가 행인지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콤마가 많으면 배가 아니라 코드가 산으로 간다. 그래서 콤마가 많으면 얘가 어디까지 행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행입니다. 여기까지 열입니다. 결국 헷갈리지 않게끔 묶어주라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헷갈릴 필요가 없으면 예를 들어 영행만 뽑고 이름만 뽑는다. 이러면은 대괄호 안 붙여도 되나요? 네, 이럴 땐 안 붙습니다. 어디까지나 행, 콤마, 열이라는 원칙인데 얘는 여러 개니까 꼬일까봐 한 덩어리로 묶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LOC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니 그러면 ILOC는 영원한 짝꿍인데 숫자 쓴다는 것만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 아 그럼 진짜 그게 전부인가? ILOC라는 건 똑같습니다. 문법적으로 똑같은데 숫자로만 바꿔치기 해주면 돼요. 근데 천운이게도 0과 2는 이미 숫자입니다. 그래서 놔두고요. 이름과 GPA만 숫자로 바꾸면 되는데 이름을 숫자로 바꾸면 대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숫자로 바꾼다라는 건 결국 몇 번째 열인지 나와! 라고 손을 뻗는 거잖아. 근데 이름 GPA 소속 순서대로 몇 번 열이겠어? 빵번열, 1번열, 2번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 대신 빵번열을 불러주고요. GPA 대신에 1번열이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단순할 수가. ILOC는 다 똑같은데 숫자로 불러주는 것만 다르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LOC, ILOC를 직접 써보면서 우리가 배운 게 정말 잘 통하는지, 만약 안 통한다면 문법적으로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코랩을 켜주실까요? 또 코랩을 켜도록 하죠. 자, 화면이 다시 공유가 되고 있으실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원하는 값을 추출하는 거를 한번 저와 함께 해볼 텐데 우리 그 전에 이름 날리겠습니다. GPA 소속 0, 1, 2에 해당하는 인터넷이 좀 불안정한 것 같아서 잠깐 다시 볼게요. 자, 비대면 분들 인터넷을 잠깐 다시 연결했는데 중간에 문제 있거나 끊기면 말씀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 방금 전에도 복습했죠? 두 가지 방법 얘기하면서 딕셔너리로 만들 수도 있고 리스트로 만들 수 있고 어쨌든 만들면 그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 딕셔너리로 만드는 방법이 많이 활용된다.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들고 조금 불안하네요. 네, 다시 한번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들고 그 상태에서 새로운 키값의 밸류를 대응시킨다. 아직 안 만든 분들은 따라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판다스를 불러온 다음에 빈 딕셔너리를 만들다. 어디까지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땅을 고르는 작업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름이라는 키값을 넣고 김고려, 최한환, 박정보를 대응시킨다. 똑같은 논리로 GPA라는 키값을 파서 434를 대응시킨다. 소속을 파서 소속들을 대응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딕셔너리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무슨 준비?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될 준비라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선 문자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구문이 활용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판다스 산 놈이기 때문에 판다스에서
태동한 놈이기 때문에 pd.dataFrame을 이용해서 족보를 밝혀줘야 하겠고요. 뭐를 기반으로 생성할 건데 다행히 이미 멀끔히 적어놨죠. dfdict를 기반으로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성하면 안 되죠. df로 생성하고 결과까지 보겠습니다. 잘 만들어졌나 확인이라도 해볼게요. 여러분 받아 적어 보시는 동안 확인을 해보자면 조금 걸리죠. 조금이 아닌 것 같군요.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느리게 돌아간 덕분에 여러분이 받아 적을 시간은 충분하셨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했을 때 이름 GPA 소속 0, 1, 2 순서대로 9개의 정보가 모두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처음 배운 내용 해볼 수 있겠네요. LOC와 ILOC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추출할 거냐?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김고려 4.0, 박종보 4.2만 뽑아낼 겁니다.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df.loc가 되겠습니다. 난 추출할 거야. 뭐를? 행들과 열들. 을 추출할 건데 행들은 0행과 2행입니다. 0, 2 라고 하기엔 콤마가 너무 많아서 거슬리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열들도 뭐? 이름과 GPA. 어디까지나 문자니까 따옴표로 묶어줘야겠죠. 자, 근데 얘도 콤마가 너무 많아서 이해를 못하겠네.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실행했을 때 4개의 정보, 우리가 정확히 원하는 4개의 정보가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출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진 열들과 행들이 있을 때 그에 맞춰서 LOC나 ILOC를 쓰면 그만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얘는 어디까지나 그냥 추출한 걸 본 겁니다. DF의 원본을 건드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출한 결과물을 어딘가에 모셔오고 싶어. 눈으로만 보지 말고 모셔오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작업하셔야겠습니다. df.loc를 통한 추출의 결과, 그 결과를 dfnew라는 새로운 장소에다가 모시는 겁니다. 그럼 모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dfnew를 출력해보면 추출된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린 추출한 걸 보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편의상 보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똑같은 짓을 ILOC로도 할 수 있다. 어떻게? 숫자로 몽땅 바꿔줌으로써. 다행히 행들은 처음부터 숫자군요. 이름과 GPA만 어떻게 0열과 1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예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대괄호를 억지로 하나 더 써주는 건 어디까지나 콤마가 헷갈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다. 만약에 내가 1행 1열, 즉 어디겠습니까? 드래그가 잘 안 되네요. 1행 1열이라는 거는 1행 1열, 즉 3.9만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괄호 없이 1, 1로만 편하게 작성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3.9만 띡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유의해야 될 점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내가 LOC에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김고려, 최하남, 박정보, 이름 GPA를 몽땅 출력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LOC를 이용해서 3명 모두의 이름과 GPA를 출력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고려, 최하남, 박정보 0, 1, 2잖아. 이름과 GPA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이렇게 출력하면 결과는 나옵니다. 어찌어찌 결과는 나오는데 이게 말이 좋아서 0, 1, 2지. 만약에 내가 3,000명의 이름과 GPA를 출력하려고 해. 그럼 0, 1, 2, 3, 4 치고 있을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0, 1, 2 대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이렇게 0부터 2까지로 접근할 수 있고 이런 콜론도 막힘없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근데 오게티가 있습니다. 눈치챈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0:2 이름 GPA라고 했을 때 아래와 같은 결과가 원래 나오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다시 한번? 그죠? 프린트를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저번에 제가 지나가듯이 아주 살짝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DF를 프린트 DF라고 해야 명시적으로 우리가 DF를 출력하는 거고 그냥 DF라고 하면 에코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콜앱 환경에서는 DF 이렇게 불러와 주는 게 보다 더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이 판다스에서는 프린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그거 말고 다른 오게티 찾은 분 계실까요? 좋은 포인트였고요. 이렇게 0:2 이름 GPA라고 했을 때 이런 아웃풋이 사실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논리대로. 왜 그러지? 다시 한번? 그렇죠. 정확하게 언급 주신 대로 이 콜론 오퍼레이터 콜론 앞뒤에 수가 붙는 경우에는 0부터 2까지가 아니라 0 이상 2 미만 다시 말해서 이 직전에 발을 뗐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박정보 씨 정보 다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LOC와 ILOC의 가장 큰 차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LOC는 숫자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명칭 가지고 뽑는 놈이고요. ILOC가 숫자 가지고 뽑는 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LOC의 경우에는 숫자 가지고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법, 콜론에서의 문법도 숫자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0:이라고 했을 때 0 이상 2 미만이다.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언제 적용된 거야? 숫자일 때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숫자가 아니에요. 물론 눈으로 봤을 때 숫자지, 실체도 숫자지만 얘는 그저 행번호, 즉 인덱스가 0, 1, 2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문법은 안 돌아간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 맞아, 콜론은 앞은 이상, 뒤는 미만이 맞아. 근데 LOC는 숫자 취급을 안 한다며. 그러니까 그냥 0부터 2까지가 몽땅 출력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갈까? 아니 그러면 지금 강사님이 말씀하신 논리에 따르면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ILOC니까 즉 모든 걸 숫자 취급하니까 얘는 이 미만이 정상 작동한다는 거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정확한 말씀입니다. 0, 1 이름 GPA. 다시 말해서 이 ILOC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콜론에서의 숫자 특성 뒤에가 포함되지 않는다가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LOC는 숫자 취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0부터 2까지라고 하면 2까지 몽땅 출력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법도 가능해요. 내가 예를 들어 0행부터 1행까지만 뽑고 이름 GPA 소속을 다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름 GPA 소속을 다 뽑아. 그러면 LOC의 경우에는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지만 얘도 열수가 많아서 짜증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마치 숫자에서 그러하듯이 이렇게 열들을 콜론으로 이어줄 수도 있다. 왜? 이름 GPA 소속은 결국 이름이 시작이고 소속이 끝인 연속된 문자열들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주셔도 잘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 LOC는 콜론에서의 그 미만 룰을 따르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자, 이렇게 LOC와 ILOC를 이용해서 명칭이냐 숫자냐의 차이는 있지만 원하는 위치의 값을 추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손을 한번 풀어볼까요? 엑서사이즈 2. 위 표와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뒤에는 세 가지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상호명시 구에 해당하는 열만, 즉 행은 전부입니다. 행은 전부지만 상호명시 구만을 ILOC로 추출해 보시고 2번은 LOC를 이용해서 3번은 ILOC를 이용해서 각각 원하는 정보들을 추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풀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만들고 추출하는 일은 아마 웬만해선 다 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문제 풀 시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단계부터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의에 따라서 뭐 리스트로 한 분들도 계시고 딕셔너리로 한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딕셔너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미 눈치챈 수강생분들도 있겠지만 임포트 판다스 또는 임포트 랜덤과 같은 이 임포트 구문의 경우에는 한 번 불러오잖아. 그러면 동일한 라이브러리 혹은 모듈은 여러분이 런타임을 초기화하거나 콜앱을 끄기 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오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는 코드의 정합성을 위해서 그냥 불러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판다스를 불러온 상태에서 빈 딕셔너리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데이터 프레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라는 겁니다. 무슨 열들이 들어갈고 하고 보니 상호명이 들어가고요. 상호명에는 4가지가 있군요. 마찬가지 논법으로 우리가 키와 밸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에는 C가 들어가고 모두 서울특별시입니다. 다음 키는 9고요. 다 조금씩 다르군요. 마지막 키는 동이고 마찬가지로 밸류들을 선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나 자료를 잘 만든 거니까 이 자료를 꿰어야겠죠. dfdict를 바탕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 프레임은 판다스의 독자적인 자료 구조죠. 그래서 판다스로부터 불러왔다라고 족보를 밝혀줘야 하겠고요. 그 결과는 df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졌나 한번 보기라도 할까요? 자, 이렇게 0123 상호명 시구동이 예쁘게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문제만 풀면 되겠죠. 첫 번째, 행들은 전부 상호명 시9에 해당하는 열만 ILOC로 추출해 보라. df ILOC로 추출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ILOC는 뭐다? 명칭이 아니라 숫자 기반으로 추출을 한다. 자, 첫 번째로 행들을 뽑을 건데 행들을 뽑으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즉 행은 추출 없이 전체를 그대로 긁어오면 되는데 우리 그때 보통 어떻게 했지? 모든 놈을 의미하는 콜론 아무것도 안 적으면 되죠. 콜론 좌우에 아무것도 안 넣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호명 C9를 뽑으래. 하필 ILOC니까 숫자로 뽑아야겠네요. 상호명 C9는 순서대로 0, 1, 2.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결과를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나는 이렇게 길게 쓰는 게 싫어. 그러면 0:3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왜 2가 아닐까요? ILOC니까 콜론 문법이 적용돼서 3이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2번 인덱스가 짝수인 행 이어봤자 0행과 2행밖에 없군요. 0행, 2행의 시구동 정보만을 ILOC로 LOC를 이용해 추출해달라. 자, 인덱스가 짝수인 행은 둘밖에 없습니다. 0과 2 밖에 없고요. 시구동 정보를 가져와라. 시구동. 가져오라는 대로 가져왔을 때 결과가 맞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넌지시 말씀드렸던 대로 시구동이라는 건 결국 시부터 동까지의 모든 열들이 연속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동을 써도 문제없이 추출이
되겠습니다. 아니 왜 동까지 추출이 돼요? LOC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상호명 동 정보 그리고 인덱스가 2 이상인 행의 정보만을 ILOC로 추출해 달라라고 지시하고 있네요. ILOC를 이용해서 인덱스가 2 이상인 행 2와 3이군요. 상호명과 동 인덱스가 뭐지? 0열, 1열, 2열, 3열이니까 0과 3이구먼. 결과를 보면 원하는 대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 혹시 질문 있나요? 네. 네. 아, 좋습니다. 로우를 하나만 하고 이제 여러 열을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df.loc 행을 하나로 하고 열을 여러 개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뭐 상호명 C9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일단 이 친구가 문법적으로 실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C는 명칭으로 불러라 라고 했어요. 명칭 다 맞고요. 대괄호는 반점이 이렇게 콤마가 얽혀 있는 경우에만 붙여라. 맞게 붙였죠. 얘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상호명 스타벅스, C 서울특별시, 구 종로구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한 출력물과는 다른 형태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뭔가 느낌이 달라요. 그러면 얘의 정확한 정체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dfnew라고 아예 새롭게 변수에 옮겨 담은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해볼 수 있냐면 얘의 자료형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까요? 판다스 코어 시리즈.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콜앱 쓰다가 정확히는 파이썬 코딩을 하다가 뭔가 막혀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인데 또는 이 자료형이 뭔지 모르겠는데 싶으면 일단 타입부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타입을 보니까 우리 지금 계속 데이터 프레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의 타입은 시리즈래요. 데이터 프레임을 뽑았으면 데이터 프레임이 튀어나와야지 왜 시리즈가 나오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판다스에서 사용되는 자료형은 데이터 프레임만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에 덧대서 시리즈라는 형태의 자료형도 있고요. 시리즈는 이 수업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딱 요렇게만 있는 이런 형태가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엑셀 보면은 행들 여러 개, 열들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오직 딱 인덱스가 있고 그에 대응하는 값들만 있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도 행열 중 한쪽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여러 값들이 있잖아. 이렇게 다 대 다가 아니라 1대 다 형태의 자료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시리즈로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머지나 컨캣이나 이런저런 일들을 할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을 함께 써도 무방합니다. 이 수업에서 명시적으로 시리즈를 안 말씀드리는 것도 그냥 데이터 프레임 문법을 계속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유는 얘는 시리즈니까 출력이 다른 형식으로 된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를 따로 구분해서 떼내고 그럴 필요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답변이 됐겠죠? 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상당히 좋은 포인트였고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LOC, ILOC로 여러 개를 추출하다 보면 시리즈 형태로 추출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방금은 사실 딱 한 개의 값도 우리가 추출해 봤잖아. 그런 경우에는 값만 나오죠. 이제 그런 예외 사항들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데이터 프레임을 잘 만들고 ILOC나 LOC를 이용해서 추출을 할 줄 알면 되는 건데 다 어느 정도 따라오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은 약간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테마 3가 더 중요하고요. 테마 2에서 남은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내용들은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눈으로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데이터를 만질 때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만들고 특정 행과 열을 추출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사실 또 뭐가 중요하냐면 특정 행을 날려버리거나 여러 데이터 프레임을 통합하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끝내주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오늘은 이론적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고 그런 걸 좀 심층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들은 저희 기출문제나 과제, 또 연습문제로 나중에 살펴보기로 해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하는 여러 액션 중에 하나가 드롭이 있습니다. 드롭이라는 게 뭐냐면은 특정 행 또는 특정 열을 튕겨 날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건호, 최현한, 박정부 학생의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 박정부 학생이 편입학으로 딴 데 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박정부 학생의 정보, 즉 이 행은 다 날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드롭 2라고 선언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드롭 2라고 하면은 얘가 이 행인지 이 열인지를 어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인지 열인지를 밝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뭘로 밝혀주냐면 엑시즈라는 이름으로 밝혀주는데 이 엑시스라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축이에요, 축. 근데 왜 굳이 행인데 0이냐? 이거 외우시지 마시고요. 0과 1밖에 없는데 우리 행렬이라 그래요? 렬행이라 그래요? 행렬이라 그러지. 행을 먼저 짚잖아. 그래서 0, 1, 행, 열 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을 지워야 되니까 0과 1 중에 0을 지정했다. 아, 이 엑시스 0이라는 건 이 행을 날리라 라는 거구나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주목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df 드롭 이 엑시스 0은 좋은데 왼쪽에 뭐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업데이트하는 과정이죠. 기존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갱신하는 과정인데 다시 말해서 뭐예요? 얘가 없다. 얘가 없이 그냥 df 드롭만 단독 수행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머릿속에서만 드롭하고 결과를 출력하지만 실제 데이터 프레임에 드롭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이 전체 df 드롭 e 엑시스 0 이 전체가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걸 덮어 씌우냐 마냐는 본인이 결정할 몫이다라는 겁니다. 열을 날리는 거 똑같습니다. GPA 열을 날리고 싶어? GPA를 날리면 되죠. 다만 열이다라는 거를 좀 알려줄 필요는 있겠고요. 여러 행, 여러 열 문제 없습니다. 0, 1 GPA 소속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묶어주면은 한 번에 여러 개의 행 또는 열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실 붙이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수행하곤 해요. 붙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명령어를 쓰거든. 첫 번째는 컨캣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 1이 왼쪽이라고 생각하고 데이터 프레임 2가 오른쪽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을 합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쓰냐? 컨케인네이트의 줄임말. 컨케인네이트 사실 중간고사 범위에서 봤죠. 붙이다라는 뜻이었는데 그거의 줄임말인 컨캣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에서 컨캣이라는 거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진짜 풀로 붙이듯이 그냥 쩍 붙이는 걸 의미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그냥 좌우로 붙이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PD 컨캣 df1, df2 즉 붙이고자 하는 데이터 프레임들을 리스트 형태로 묶은 다음에 인자 형태로 넣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니 방금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보면은 판다스에서 불러오는 형태네. 이게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드롭의 경우에는 내가 명시적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데이터 프레임, 이 df라는 친구에 대해서 드롭을 하는 거니까 df에서 불러왔다라는 거고요. 뒤에 컨캣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붙일 놈은 인자 형태로 주는 거니까 인자 형태로 주는 거니까 판다스에서 꺼내 쓴다 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pd.concat to data frame이라는 거고요. 엑시스가 여기서도 또 나오네. 왜 나올까? 붙인다는 건 사실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건데 방금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엑시스 외우지 말라고. 행열 순서니까 0, 1 순서다. 즉 다시 말해서 엑시스가 1이라는 건 열 붙이기라는 의미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왜 굳이 열이에요? 쉽게 이해하자면 둘이 붙습니다. 뭐가 더 생기죠? 행수는 그대로입니다. 0, 1, 2행 그대로인데 열이 하나 더 생기잖아. 즉 열 변화를 일으키는 컨캣이니까 열을 지정한다라는 겁니다. 열끼리 df1, df2를 붙여라. 이게 바로 컨캣의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컨캣의 결과는 역시 어딘가에 저장을 할 필요가 있겠죠. 똑같습니다. 상하로 붙이려고 한다. 행들을 붙이려고 한다. 그러면 다 똑같이 하되 행이라고만 알려주면 되겠고요. 다만 방금 봤던 거랑 약간 근원이 다르긴 합니다. 왜 다르냐? 방금 봤던 건 진짜 그냥 붙이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붙이면 되는데 얘를 붙이잖아?
김고려 최하남 밑에 박정보 이 대학을 쩍 붙이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인덱스가 충돌합니다. 0, 1이었어. 아래에 둘을 떡 붙였네? 얘도 0, 1이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판다스는 어떻게 하냐면 0, 1, 0, 1이라는 기괴한 인덱스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그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 자연스럽게 0, 1, 2, 3으로 새로 인덱스를 붙이기를 원하잖아. 그런 경우엔 여러분이 직접 해줘야 됩니다. 뭘 해줘야 되냐? 리셋 인덱스를 직접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옵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덱스를 리셋했어. 그러면 0, 1, 0, 1이었던 이 기괴한 인덱스를 날릴지 그대로 둘지. 만약에 여러분이 drop true라는 명령어를 직접 집어넣게 되면요. 원래 인덱스는 날아갑니다. 0, 1, 2, 3이라는 새로운 인덱스만 존재하게 되고요. drop true를 비우거나 false를 주게 되면은 안 날아갑니다. 0, 1, 2, 3이 새로운 인덱스지만 0, 1, 0, 1, 0이 그대로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컨캣, 행을 컨캣하는 경우에는 인덱스 재설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드리고요. 자, 테마 2에서는 거의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김고려 최하남 박정보가 있고 GPA 소속값이 있어요. 한편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김고려 최하남 박정보가 있고 출석률과 등록학기가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데이터 프레임을 붙이려고 해요. 붙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컨캣으로 붙이는 거랑은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이미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키값, 중심값이 있어가지고 이 중심값을 바탕으로 모이는 경우에 우린 이걸 컨캣한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뭐다? 키값을 바탕으로 한 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친다라는 건 비슷하지만 단순히 풀로 붙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합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합칠 때 중심이 되는 정보, 즉 두 데이터 프레임이 공유하는 정보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이 결국 키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머지의 경우에는 제가 되게 깔끔하게 김고려 최하남 박정보라고 써드렸지만 사실 순서가 바뀌는 게 일반적이에요. 왼쪽에 김고려 최하남 박정보라면 오른쪽에는 박정보 김고려 최하남 이렇게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뭐다? 야, 네가 알아서 머지하면서 김고려 찾아가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잘 그렇게 순서를 바꿔서 합쳐주는 게 머지의 원리예요. 자, 그럼 머지는 어떻게 수행하느냐? 머지는 살짝 다르게 말뚝을 먼저 박습니다. 즉 df1을 기준으로 머지를 할 거다라고 선언을 해요. 내가 왼쪽 딱 있을 테니까 오른쪽 네가 들어와 라고 알려주는 거죠.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와? 레프트 머지라는 방식으로 들어와 라는 거고요. 들어오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키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키값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키를 판다스에서는 on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지를 한 결과를 새로 얻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머지는 알겠어. 이게 순서가 뒤바뀌더라도 멀끔하게 합쳐진다는 게 머지구먼. 근데 레프트 머지가 무슨 소리야? 이거는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세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다루기엔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여러분이 뭐 컴과를 진입하려고 또는 뭐 더 많은 전공들을 들으려고 이렇게 수업을 듣는 거잖아. 근데 컴과에 오든 또는 뭐 데이터과학과 수업을 듣든 간에 이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관련 과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튀어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개를 드리자면 이 머지는 다른 말로 조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레프트 조인, 레프트 머지 비슷하게 쓰이는데 얘는 뭐냐면 왼쪽 책장에 오른쪽 데이터를 밀어넣는 걸 의미합니다. 책장이 두 가지죠. 왼쪽에는 사각사각한 책장이 있고 오른쪽에는 벌집이라고 할까요? 육각형 모양의 책장이 있습니다. 레프트 조인이라는 건 뭐냐면 물 밀려오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즉 왼쪽 책장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책들이 물 밀듯이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왼쪽으로 들어온다. 레프트 조인, 레프트 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왼쪽 책장에 오른쪽 책들이 미친 듯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딱 맞게 사각형 모양의 책들이 있어. 그러면 잘 꽂힐 겁니다. 슉슉슉 꽂히겠지. 근데 만약에 이 책장에만 독자적으로 있던 뭐 육각형 모양의 책이 있다라고 하자. 그럼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레프트 조인의 경우에는 왼쪽이 받아들일 수 없는 데이터는 못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왼쪽에 키가 없어. 그럼 오른쪽 데이터가 아무리 밀려 들어와도 무시된다. 튕겨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방금 예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AC, BC, CC가 있고 오른쪽에는 AC, BC, DC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레프트 조인이 이루어질 때 A, BC 데이터는 잘 합쳐집니다. 그 CC 데이터는 원본이니까 그대로 남아있겠죠. 근데 DC 데이터가 들어오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책장에 없는 놈이니까. 그게 바로 레프트 조인이라는 거고요. 라이트 조인은 뭐겠습니까? 그럼 오른쪽 책장이 감내할 수 없는 놈은 안 들어온다. 그 키는 튕겨나간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아우터 조인, 이너 조인도 대충 느낌이 오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우터 조인은 뭐예요? 한쪽에라도 키가 있으면 무조건 다 포섭한다라는 게 되겠고 이너 조인은 마치 교집합. 두 쪽 모두 키가 있어야만 합쳐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직접 머지를 해보면서 익혀지는 부분이라서 가볍게 이론적으로만 듣자라는 차원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뭐 드랍을 하든 추출을 하든 작업을 했다면 그 결과를 실제 파일 형태로 보내려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럴 땐 to CSV, read CSV를 했다면 이젠 to CSV를 이용해서 파일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내면 어디로 갈까요? 보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의 파일 탐색기. 그 서류철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탐색기에 파일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자, 마지막 테마인 데이터 필터링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추출은 이미 했는데 뭔 또 똑같이 필터링이에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 텐데 추출과 필터링은 다릅니다. 여기서 1행, 2행, 이름 GPA 가져와. 이런 건 추출입니다. 추출인데 우리 필터링이라는 것부터 엑셀에서 많이 하잖아요. 깔때기 모양으로 데이터 필터하는 거. 그거 뭐 하는 기능이에요? 학점이 4.0 이상인 애들한테만 장학금 주게 필터링 해와. 출석률이 90% 미친 애들 뭐 점수가 어떻게 되게 가져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값을 기준으로 어떤 열들의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뽑아오는 걸 우리가 필터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건 아직 안 다뤘습니다. 그래서 추출이 아니라 값을 기반으로 필터링하는 거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출발을 해볼 건데 이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저랑 같이 동시에 적읍시다. 네. 이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건 저랑 지금 콜앱에서 같이 해볼게요. 저를 따라오셔도 좋고 강의 자료에 있는 거 보고 그대로 적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요 20개 정보가 담긴 거 지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오늘 했던 방법처럼 그대로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만들 건데 리스트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그러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인 상태에서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df 딕트를 빈 상태로 새로 선언하고 이번에는 좀 사이즈가 큽니다. 총 5개의 열들이 들어가니까 5개의 키. 이름은 김고려부터 이대학까지. GPA는 숫자니까 따옴표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점과 콤마가 섞여 있으니까 그 점에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소속은 정보대부터 자유전공까지. 출석률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사실 퍼센트다 보니까 뭐 소수점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숫자로 저장할 수도 있겠는데 퍼센트 기호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문자로 저장하겠습니다. 95%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여러분 편의상 마음대로 저장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학기까지. 자, 이건 어디까지나 기초 자료의 완성이다라는 거고요. 얘를 바탕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기능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어디 출신? 판다스 출신 기능이다라는 거고요. 얘를 결과적으로 저장까지 해야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만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DF를 프린트 없이 그대로 에코시키는 경우에 좀 더 예쁘게 데이터 프레임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성이 조금 늦으실 수도 있으니까 살짝만 기다렸다가 돌려보죠. 이름, GPA, 소속, 출석률, 등록 학기, 그리고 4명의 정보가 잘 작성했다면 데이터 프레임에 예쁘게 담길 겁니다. 실행을 해봤더니 조금 느리면 바로바로 남은 시간 동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부터 등록학기 2학기까지 완벽하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딕셔너리를 이용한 생성. 나는 싫다. 리스트로 하고 싶다. 리스트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4명의 정보를 몽땅 다 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냐면은 GPA 4.0 이상인 학생들만 나와와 같이 특정 값을 가지고 데이터들을 필터링하고 싶습니다. 추출과는 근간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조건에 따른 데이터 필터링. 정말 천만다행이게도 약간 새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두 스텝 자체는 불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스텝만 거치면 어떠한 필터링도 다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스텝은 두 가지인데 첫째, 조건을 나타내는 변수를 설정합니다. 변수를 새로 만든다라는 건데 조건 변수잖아. 그럼 이름이 뭐인 게 딱 좋겠어? 컨디션의 준말인 COND로 하는 게 적절하겠죠? 이렇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편의상 컨디션의 준말인 COND라고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엔 뭐가 들어가냐면 진짜 배기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조금 이게 낯설 수도 있어요. DF의 LOC를 수행합니다. LOC는 추출을 위해 쓰이는 거였는데 근데 이 LOC에 대괄호 안에 뭐를 넣냐면 콘드를 통째로 넣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LOC는 행들 열들을 받아가지고 추출을 한다며. 근데 이런 식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DF LOC 콘드를 수행하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실제로 어느 정도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원했던 이 데이터 프레임이 쏙 나옵니다. 근데 어딘가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편의상 df new. 반드시 정해진 규칙이 아닙니다. df new로 편의상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추출한 결과물을 df new에다가 넣고 얘를 출력하면 정말 예쁘게 짠! 이 주황색 평균학점 우수 학생들만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야, 그럼 진짜 하나 남았네. 뭐만 남았어? 조건을 어떻게 쓰는지만 남았는데 이 친구도 사실 황당할 만큼 단순합니다. 평균학점이 4.0 이상이라고? 알겠어. 데이터 프레임에서 평균학점은 GPA죠. 4.0 이상인 학생 나와. 끝. 이게 끝이에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이름과 함께 곧장 대괄호를 쓴 적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잘 떠올려 봅시다. 데이터 프레임과 함께 LOC나 ILOC를 쓴 적은 있겠지만 바로 스트레이트로 대괄호 때린 적은 없을 겁니다. 이건 보통 무엇을 의미하냐면 열 추출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대괄호가 바로 찍히는 경우에는 열 추출을 하는 거구나. 즉 드래그한 건 뭐가 되냐면 데이터 프레임의 GPA 열이 되는 거예요. 그 값이 4.0 이상인 놈, 그게 바로 컨디션이 되는 겁니다. 그 컨디션을 바탕으로 LOC를 쏴줬더니 야 진짜네. 이 두 스텝을 거치면은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4.0, 4.2, 즉 4.0 이상인 GPA 학생들이 몽땅 다 출력이 된다, 필터링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뭘로 해보는 게 좋을까? 등록학기가 6학기 이하인 학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은 포맷인데 GPA 대신 등록학기. 6학기 미만. 4.0 대신 6. 이렇게 하면 역시 등록학기가 6학기 미만의 학생들만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불변입니다. 첫 번째 콘드 설정한다. 두 번째 DFLOC 콘드 때린다. 이 원칙 하에서 몽땅 다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테마3라고 해서 별게 없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게 황당할 만큼 간단한 조건이 활용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꼬아지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들어볼까요?
자, 제가 소속이 공과대학이 아니며 등록학기가 3학기 이상인 학생을 추출하려고 합니다. 아,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네. 소속이 공과대학이 아닌 친구는 내가 어떻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등록학기가 3학기 이상인 학생 또 어떻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둘이 묶여 있네요. 자, 근데 잘 보면 아니며라고 돼 있는데 며는 말이 좋아 며지 뭐예요? 그리고잖아요. 소속이 공과대학이 아니다. 그리고 등록학기가 3학기 이상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약간 발칙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냐면 어차피 이 DF LOC 컨드 얘는 불변이라며. 이 원칙은 불변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알겠어. 나는 근데 이 컨드가 좀 복잡하다라고 지금부터 선언할 거야. 야, 좀 복잡합니다. 뭐냐면 컨드 1과 컨드 2의 조합이에요 라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것까지는 그대로 안고 갈 건데 두 가지 조건이 짬뽕돼 있거든요. 네가 알아서 그리고 수행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편해집니다. 컨드 1은 뭐라고 해주면 돼? 소속이 공과대학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소속? DF 소속으로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공대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공과대학이 맞는 놈이 되고요.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꼬르가 아니라 not 이꼬르. 느낌표 이꼬르인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조건을 만들 수가 있겠고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뭐? 등록학기 3학기 이상인 놈 나오라고? 3 이상.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컨디션 1과 컨디션 2를 만든 상태에서 부드럽게 아니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로 이어주면 그만이다라는 겁니다. 이 친구 실행해 볼까요? 실행을 딱 멋지게 했는데 빨간 버튼 뜹니다. 이게 왜 그럴까? 자, 우리 중간고사 때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and라는 걸가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중간고사 때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물론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고 싶지 않은 분들 좀 계시겠지만 중간고사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and는 뭐랑 뭐 사이에 쓰였더라? 부월자료형 사이에 쓰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true and false, false and false와 같이 좌우에 항상 불자료형이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and나 or 같은 논리 연산자들은 항상 불자료형 옆에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친구가 안 돌아간 배경에 뭐가 있냐면 얘가 불자료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컨디션 1이 불자료형입니까? DF 소속 공과대학 이게 true false예요? 말이 안 되죠. 얘는 어떠한 대상인 거지 true false가 아닙니다. 그래서 컨디션 1과 컨디션 2가 true false가 있는데 네가 감히 and를 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라는 의미는 맞아요. 그리고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and가 아닐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써야 된다? 우리가 의도한 그리고 이걸 써야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논리연산자 and는 아닙니다. 논리연산자 and는 아니지만 우리가 의도한 그리고를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and로 바꿔치기 하고 실행하면 아이고 드디어 다 왔네요. 소속이 공과대학이 아니며 공대 없습니다. 등록학기가 3학기 이상 다 맞습니다. 이렇게 두 명이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팝 퀴즈 언급드릴 필요 없겠죠? and 대신 and 쓰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사례, 이런 식으로 계속 필터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소속이 정보대이거나 평균 학점이 4.0 미만 똑같은 코드 재탕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속이 정보대학이거나 평균 학점이 4.0 미만 두 가지 컨디션 벌써 다 만들었네요. 이제 둘을 합치면 되는데 이번엔 하필 이거 나네. 5화를 의미하는 기호는 뭘고 하고 보니 이 기호입니다. 요거 한두 번 정도 언급을 드렸는데 빠고요. 빠. 얘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냐? 여러분 키보드를 보시면 못 찾으실 수도 있어서 주석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은 요거 혹은 이렇게 된 게 여러분 노트북 키보드에 한 칸이 있을 겁니다. 그 칸을 Shift를 누른 채로 누르시면 이 기호가 나타납니다. 요 바 기호가 나타나고요. 혹시 안 된다 싶으면 강의 자료에서 복사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요 기호 바가 5월을 의미하겠다. and가 &였다면 바는 5월을 의미하겠다라는 거고요. 얘를 한번 실행해 볼까? 소속이 정보되거나 평균 학점이 4.0 미만이거나
소속이 정보되거나 이렇게 3명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조건이 3개여도 4개여도 나는 별로 두려울 게 없겠네요. 왜? 결국 원칙은 컨디션 잘 넣고 DF LOC 때려박기 2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론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군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존재할 때 우리가 얘는 좀 어지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순서랄 게 없어요. 뭐 이름 오름차순도 아니고 GPA 내림차순도 아니고 뒤죽박죽이죠. 얘를 특정 기준에 따라 정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스트에서 sort를 썼듯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sort values를 차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판다스에선 sort values를 활용합니다. 자, 근데 sort values는 다 좋은데 뭐가 필요해요? 리스트는 정렬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냥 sort 때리면 되잖아. 근데 얘는 기준이 없으면 뭘로 정렬할 거야? 그래서 기준, by라는 걸 이용해서 기준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학점이 낮은 분부터 보고 싶어. 그러면 by GPA라고 설정해 줘야 되고요. ascending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낮은 학생부터 본다라는 건 높아질 일만 남겠다라는 거죠. 오름차순으로 보겠다라는 거니까 ascending에 true라는 옵션을 걸어준다. 돌려보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sort values를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얻을 수 있다. 얘도 이런 식의 문법인 거 보니까 이 덮어쓰기를 안 하면은 원본 데이터 프레임은 건드리지 않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엑서사이즈 3번은 별도의 파일이 필요한데 제가 블랙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재접속을 해보세요. 블랙보드의 강의자료 탭에 서대문.csv를 올려드렸고 이런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이런 서대문고대 우체국 정보인데요. 인근 공사로 인해서 다음 달부터 남가자동, 북가자동 우체국은 못 간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다음 달에 이용 가능한 우체국은 어디일까요? 라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출력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여러 상황을 드렸지만 이거 뭐 하라는 문제야? 남과자, 북과자 바탕으로 필터링 하라라는 문제죠. 데이터 필터링 한번 익혀보라라는 차원에서 드린 문제겠습니다. 오늘 풀기에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군요. 요거는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풀이는 항상 솔루션 그 파일에 올려드리니까 솔루션과 대조해 보시면서 혹시 잘 안 풀린다 또는 뭐 해설 강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제게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지해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은 정상적으로 대면 수업으로 뵙겠습니다. 저희는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